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 때문에 시댁과의 연을 끊고 살게 된 어느 한 며느리 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시댁과의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30살이고 남편은 2살 연하입니다. 제 여동생 친구의 친구였던 남편은 한 동네에 살고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어쩌다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희 시댁은 돈이 많습니다. 서울에 집도 있으시고 건물도 있으시고 집안은 넉넉합니다. 처음에 남편 집이 잘 사는지 몰랐는데 인사드리러 가면서 하나씩 알게 되었어요. 돈 보고 만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집안에 돈이 많으니 저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성격이 그닥 온순하고 착하지 못합니다. 제가 봐도 싸가지가 없고 이기적인 부분이 많아 남편이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러나 시부모님 앞에서는 저의 이런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잘해드렸습니다. 싹싹한 며느리라고 해야 할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결혼한 남편의 부모이기에 한 가족이 됐으니 내가 시부모님에게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분방하신 시부모님은 젊으시고 굉장히 쿨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시부모님이 좋았고 잘 맞았습니다. 저희 친정은 잘 살지는 않고 그냥 평범한 집. 그래도 딸 시집가니 그릇도 브랜드로 모두 해주셨고 특히 혼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 쪽에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건물이 시부모님 건물입니다. 제일 꼭대기층이 저희 신혼집이었는데 엄청 넓었습니다. 60평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았기에 집 평수며 뭐며 잘 알지는 못했어요.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고 대궐 같았습니다. 그 넓은 집에 살림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침대도 킹사이즈로 하고 거실 소파와 텔레비전도 모두 제일 크고 좋은 걸로만 했고 식탁도 대리석으로 맞추고 일반적인 혼수가 아니라 정말 그 큰 집에 채우려니 등골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작은 호프집 하나를 하고 싶어하고 저도 남편의 의견에 따라 마음을 먹었고 시부모님들은 저희 사는 건물 1층에 호프집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술도 좋아하는 저희는 알콩달콩 가게도 오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도 자주 갔고요. 그렇게 1년 넘게 생활을 하다가 저희가 시댁에 놀러 갔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며느리는 다른 집 며느리랑 달라서 난 좋다. 딸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 어머님, 저도 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 같아 좋아요. 사실 제가 이런 애교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시어머니 앞이니 약간의 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도 술술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우가 되어가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런 대화가 오가는 도중 어머니께서 그런데 요즘 너무 쓸쓸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오면 난 너무 좋다. 사람 사는 집 같아 좋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너희 집으로 같이 들어가 사는 건 어떠니? 이러시는데 저는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좋으신 분이고 젊으신 마인드와 쿨하신 어머니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시댁 와서 밥 먹고 놀고 자고 가는 거와 같이 사는 건 당연히 다른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친정 엄마하고도 떨어져 독립하고 살았어요. 지금 친정 부모님과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인데 제가 어떻게 그것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이기적이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는 저의 진심입니다. 정말 사는 게 힘들어 같이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합가해서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저 어머님이 심심하시고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싶어서 같이 살자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부부 신혼이고 알콩달콩 잘 지내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훅 들어오니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엄마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싫어. 우리 둘이 살 거야. 두 분 젊으신데 뭘 벌써부터 같이 살자고 그래. 나 불편해서 같이 못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을 듣기만 했는데 저희 남편은 진정한 나의 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남편이 저리 말해주니 조용히 묻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가는 소리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온 후 며칠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잘 지냈어? 그런데 너 생각은 해봤니? 그러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전에 말했던 합가를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지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 한 번도 토단 적 없었고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이 모든 사태는 제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기기보다는 못할 것 같으니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요 지금 이렇게 둘이 신혼 좀 더 즐기고 싶어요. 저 지금 친정 부모님이랑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불편해서요.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말하는 싸가지가 없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내가 같이 살면 불편하다는 말이지? 와, 이러시는데 그때부터 저도 화도 살짝 나고 억지 부리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싸가지 없이 보이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이랑 살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가게에 있는 남편에게 바로 내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엄마가 진짜 왜 저러지? 나 결혼 전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본인 바쁘셔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결혼하니 달라지신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말어. 저러다 말 거야.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남편이 알아서 말했으니 이번에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평일 아침 저희는 새벽까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거의 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려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엄청 놀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 잠이 깨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나 시부모님이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삿짐 차와 함께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을 들은 저는 이건 분명 꿈일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실화였습니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희에게 의논도 안 하시고 또 분명히 저희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사를 오실 수 있나요? 형편이 어려워 이사를 온다면 그건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이건 경우가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삿짐 차와 함께 사다리 차까지 동원이 되어 시부모님 짐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표정이 좋지 않고 남편 또한 표정이 엉망이었죠. 시어머니는 너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사를 오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하니 이 집 내 집이야. 몰랐니? 내 집에 너희가 얹혀 사는 거였어. 그러니 내 집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고 너희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알았니?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는지 참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워낙 크기는 했지만 시댁 짐이 들어오니 집이 어수선하고 뭐 다 엉망이었죠. 특히 제가 제일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항이었어요. 일반 어항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거요. 저보다 더 커요. 냄새도 나고 전 질색하는데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보통 애완견 같은 거 키우기도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물고기를 좋아하세요. 엄청 애지중지 하십니다. 전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혼수로 해온 그릇도 깨트리시면서 이건 안 깨지는 그릇이라더니 그냥 깨지네? 그러면서요. 어머니 살림과 제 살림이 뒤엉켜 정말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단 짜증은 났지만 시어머니 비율을 맞춰드리기 위하여 반찬도 하고 했는데 음식이 싱겁네 짜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셨어요. 저도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건 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사를 오셨다는 건 정말 어른으로서 해야 하는 태도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댁에서 해준 집이고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지만 이건 분명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도 반년을 넘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는 점점 심해지고 저도 이제 모두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1층 가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밥도 거기 내려와 저희끼리 따로 먹는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것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쌀쌀맞아지셨고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 말씀을 안 했는데 아버님은 이사하는 것에 대하여 100% 찬성하신 건 아니셨어요. 어머니가 하도 우겨서인지 그냥 덩달아 오신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저희랑 같이 사니 분명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결혼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도 없고 숨막히고 복장이 터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래서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돈을 조금 빌려 월세라도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그런데 이대로는 그냥 이사 간다고 했다가는 난리 개난리가 날 것 같아 저도 시어머니가 한 행동과 똑같이 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저희 말에 동의를 해주었고 남편 또한 둘이 따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제주도 여행 티켓 생겼는데 두 분 보내드리려고요. 어떠세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어머 그래? 너희는 안 가니? 라고 하셔서 저희는 가게 때문에 가기 힘들어요. 다음번에 같이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두 분은 새벽 아침 일찍 신랑의 차로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미리 계약해둔 이삿짐 차와 저희 짐을 모조리 정리했습니다. 손톱깎이 하나 남기지 않고 정말 싹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계약해둔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말 두 분이 절대 모르게 조용하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1층 가게는 안 할 마음으로 저희는 이사를 한 거죠. 어차피 저도 일을 다시 다닐 수 있고 남편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집에 있는 혼수들이 그 작은 월세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려니 집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좁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전혀 비좁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면 뭐 저렇게까지 해서 이사를 가나, 시부모님에게 어찌 저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하나 싶으시겠지만 저희 아직 젊고 시부모님도 젊으십니다. 아직 같이 살 만큼 커다란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합가를 하신 거라 이렇게라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부모님은 여행에서 돌아오시고 뭐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겠죠. 집안에 있는 짐이 하나도 없으니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군요. 저희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엄마가 한 행동 그대로 따라한 거니 뭐라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전화해서 욕도 하시고 문자 메시지도 남기시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멘탈은 강했기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여시 같은 게 집안에 들어와 귀한 아들을 후려쳤다느니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딴 짓을 하냐느니 등등 뭐 상상 이상의 말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고요. 그런 행동 먼저 하신 건 분명 어머니시니까요. 그리고 합가 후 저희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되는 시집살이에 트집이 끝도 없으니 저도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어른에게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어쩌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한 행동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결론은 돈 많은 시댁이었지만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받은 거 1도 없이 다 제가 산 것과 제 돈으로 집 얻어 남편만 들어와 같이 사는 꼴이 된 거죠. 그래도 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절이 오면 남편만 잠깐 가서 얼굴을 비치고 옵니다. 남편이 가지 말라네요. 저 또한 일 때문에 명절이 더 바빠서 저희 친정도 자주 못 가거든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십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다는 답장도 보내드렸네요. 이제는 어머니도 깨달으신 건지 예전 일은 다 잊자면서 언제 다 같이 모여 밥 한 끼 먹자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영 끊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 오니 헷갈립니다. 또다시 만나다가 어떠한 황당한 행동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조금 겁도 나네요. 일단 연락이 오시니 답장도 해드리긴 하는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식 집에 들어오시는 시부모님 있으신가요? 전 지금도 그날 생각하며 머리가 핑 도네요. 돈도 많으신 분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본인 집이라면서 당당하게 들어오신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네요.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예전처럼 연락을 하고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할까요? 판단이 서질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작은 삼촌의 부인인 작은 외숙모와 삼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들어도 정말 뒷목 잡을 만한 일이며 그때 당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요즘 같았어도 잘못 걸렸다면 사람 잡았을 일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 참 사람의 판단은 어른이 되었어도 다 완벽하고 다 잡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야기가 굉장히 상세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에게 듣기도 했고 정말 집안이 그 일 때문에 아주 난리가 아니었기에 좀 자세히 알고 있게 되었네요. 일단 저희 외가 쪽에는 이남 이녀로
저희 엄마가 첫째 맞이세요. 저희 아빠는 큰딸인 엄마와 결혼하시고 거의 집안의 제일 큰 사람으로 온 가족과 함께 모이고 모든 걸 지휘하여 가족의 화목 또한 잘 꾸려가셨습니다. 제일 막내 삼촌은 결혼을 하신 지 꽤 되었을 때였고 외숙모도 딸 하나 낳고 잘 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직 숙모의 얼굴이 얼핏 생각나기는 하지만 지금 길 가다가 만난다면 아마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삼촌과 외숙모는 중매 비슷하게 결혼하셨다고 해요. 솔직히 모든 형제 중에 삼촌이 제일 바람이 든 사람이었다고 해요. 젊어서부터 말도 잘하시고 얼굴도 허연히 인물값 하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무척 잘생기셨고 약간 껄렁껄렁했지만 사업수단도 무척 좋으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학생인지라 그냥 가족 모이면 밥 먹고 저 할 일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의 발단은